관련된 진행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래3동선 관련된 소식으로요. 2019년 11월 7일 날 국토교통부 유래14선 연장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유래3동선 연장 노선인 BC값이 1.03이 나와서 이게 철도망 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었죠. 2021년도 4월 22일 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유래3동선에 반영이 되었는데, 유래3동선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BC값이 얼마이다는 게 노출이 안 됐어요. 이거는 기재부에 나중에 타당성 조사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결과 경기도가 건의한 노선 중 하나인 유래3동선 계획안이 반영됐습니다. 유래3동선 관련된 소식입니다. 관련된 노선으로 이게 결정난 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나와져 있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했었을 때 BC 0.3이 나왔던 애정 노선입니다. 창동역에서 시작해서 을지대 성남 캠퍼스역, 그 다음에 남한선성 6구역, 8호선 환승, 신구대역, 그 다음에 상대원 중앙보건소역, 성남 산업단지역, 삼동역. 만약에 상대원 1동에 파출소에 역이 안 들어오고 상대원 중앙보건소 역이 결정이 난다고 하면 거기에 입구를 1, 2,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입구라도 상대원 3구역에 금강동하고 그 상대원 3동 주민센터 맞은편 사거리 쪽에라도 노선을 여기라도 시설해달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야 되겠죠. BC란 투자 비용에 들어가는 편입 정도를 말합니다. 일이 나와야 하는데 수익이 나오는 사업성으로 판단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차후 추진되는 사업 진행에 따라 국가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C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유래3동선을 했었을 때 사업성이 나오는지 또 주민들이 편익이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래3동선 관련된 소식으로 2022년 3월 22일 성남시, 강주시 예비적 타당성 조정을 신청한 결과 이게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통해 예비적 타당성을 본격화했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이 분기별이라는 거는 3개월 단위로 끊어서 1년에 4번을 하는 겁니다. 한 번씩 기획재정부의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선정을 위해 유래3동선 경제성 최대를 높이기 위해 용역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예비적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기재부에다가. 2011년도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19년도에 11월 17일 날 했죠. 이거를 도하고 성남시고에서 1.03이 나온 거를 토대로 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래가지고 21년도 4월 21일 날 국토부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고시가 되었죠. 근데 이게 고시만 되었을 뿐이지 이게 확정난 건 아닙니다. 예비적 타당성 용역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성남시에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가지고 기재부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유래3동선 관련된 소식. 지난 21년 7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유래3동선, 이거를 예비적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화 및 사업성 상향을 위한 준비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준비 단계에 있는 거를 주민의 의견도 많이 참작이 돼요. 주민의 의견이 좀 들어가야 이게 BC값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재부에다가 우리가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탄원서 필요합니다. 다음, 성남시 도시철도 트램 1호선 관련된 소식입니다. 2019년 8월 달에 용역을 넣어서 2019년 11월 판교 트램 예비적 타당성 조사 미흡한 결과 우리가 BC값이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 5도 안 나온 0.49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안강림 시의원이 2호선은 판교는 그래도 사업성이 나오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해주게 하고 1호선을
성남시 재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성남시 조지철도 1호선 관련된 소식입니다. 22년 1월 6일 성남시 1호선 및 2호선 트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들어가서 올 8월 달쯤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1호선은 올 11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거가 PC값이 한참 못 미치는데 아무래도 1호선이 확정되거나 또 그 삼동선이 확정이 돼가지고 하면 2호선도 PC값이 많이 상향이 되겠죠. 경제성, 타당성을 고려한 차선의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1회 3동선 트램 그 역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애정 역사예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PC값을 기재부에서 조사를 다시 해요. 사업성이라든가 편의성을.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 애비정 타당성에 우리가 조사라도 받으려면 어떻겠어요? 탄원서를 많이 넣어야 되겠죠. 다음 성남 도시철도 1호선 노선을 얘기하겠습니다. 모란역에서 시작해서 중원구청역, 하대원역, 중원청소년 관련된 역, 그 다음에 대원사거리역, 상대원역, 산업단지역, 이게 노선이 애정 노선인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회 3동선 율동 파출소역 앞 유치 성남 1호선 트램 건설시 환승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원 사거리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요. 근데 어때요? 지하철 노선이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틀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상대원 율동 파출소역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지하 심도가 45m 이상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성남시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 침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완충지역 있잖아요. 성경아파트에서 완충지역으로 이렇게 돌면 어때요? 직각이 아니고 곡선으로 틀어져서 있고 또 사유재산 침해도 아니고 이게 각자 적정한 노선인 것 같아서 이거를 기재부에 올려주십사 하고 성남시 교통과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교통과에서 기재부에다가 주민의 의견이 이러이러하다고 올린다고 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4차 구축망 계획에 반영돼 예비적 타당성 조사 중에 1회 3동선 상대원 입동 파출소역을 신설하여 상대원 상구역 바로 앞에 반드시 유치시키고 성남시 자체 사업으로 예정 중에 있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 트램 건설 성남 상대원 입동 파출소역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상대원 하이트크 밸리의 상대원 상구역이 집주 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겠나요?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트램이라든가 지하철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되겠죠. 다음 1회 3동선 상대원 일동 파출소역 준천대로 유치 및 성남 1호선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 지금 상대원 상구역은 낙후된 도로 교통환경, 상습적인 교통체증, 재개발 완료 시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가 불가되겠죠. 해결 방안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1. 상대원 상구역 바로 앞에 1회 3동선 상대원 일동 파출소역 유치. 2. 성남 1호선 트램 유치. 상대원동의 교통환경이 매우 개선되고 노선의 사업성을 높임. 상대원동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본시가지역 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겠죠. 그 상대원의 하트크밸리역의 집주 공간이 상대원 상구역이죠. 구시가지에 그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원 상구역에 반드시 트램, 지하철 유치 필요합니다. 토지동 소유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탈원서 적극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2018년도 9월 3일 지하철 유치 및 탈원서 2114부를 제가 국토교통부에 직접 가서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신상진 국회의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6월 4일 지하철 유치 탈원서를 3223부를 누구한테 또 제출을 했냐면 성남시 교통기획과에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윤영찬 국회의원한테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다음 2021년 6월 23일 지하철 유치 민원 접수지, 그 다음에
2021년 6월 29일 날 유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었고 답변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7일 날 지하철 유치 탄원서를 1858장을 성남시에 추가적으로 제출했고 접수를 또 했습니다. 다음 접수증 받았고 우리가 지하철 탄원서를 2018년도 2114부 20년도 3223부 21년도 9월 1일 날 1858부 지하철 유치 탄원서를 2195장 성남시에서 총 제출을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성남시에서도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기재부에다가 상대원 일동 파출소역 유치에다가 하는 거에 기재부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토지정 소유자 여러분 분열은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킵니다. 토지정 소유자 여러분 모두 뭉쳐주십시오. 신흥 1구역 어땠어요? 토지정 소유자분들이 분열이 되다가 보니까 서류를 경찰서에다가 넣었죠. 그래서 양쪽에 전부 다 조사를 들어가는데 6개월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면적이 넓다가 보니까 그만큼 숫자도 많겠죠. 그러다가 보면 1년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정 소유자 여러분 분열은 사업 지연을 시킵니다. 그럼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비용도 추가가 되겠지요. 다음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업성 최고 주거환경은 최상으로 이명순 주민대표에서 이끌겠습니다. 1. 대일초등학교 이전으로 상대원 상구역 사업성 개선. 2. 상대원 상구역 내의 공원을 상대원 하이테크 밸리 완충지역과 연계하여 그린공원 조성. 3. 단지 내의 중앙가로점 지하차도 구성 및 지상덮개공원 조성과 그린공원과 연계. 4. 한일시멘트, 상용시멘트, 레미콘공장 이전으로 영악한 주거환경 개선.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대체부지 마련을 해서 그 대체부지가 결정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개인이 대체부지에 민원을 넣어서 대체부지가 마련이 된 게 아니고 성남시 자체적으로 대체부지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거를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렸던데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5. 상대원 파출소와 미래삼동선 상대원 하이테크 밸리역 누치 및 성남 1호선 수준으로 상대원 상구역 교통환경 개선. 이렇게 이명순 주민대표에서는 사업성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토지정 소유자 여러분 탄원서 많이 제출해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